실시간 방송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가 봐요. 우리 지금 얘기 조금 하다가 시작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후다닥 하는데도 5분 늦게 지금 실시간 방송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간 대답 해피스님 실시간 방송 이번 주에 시작했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진행되는 법회 이 3일간 법회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실시간 방송을 함께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법회 전에 우리 대화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 빠듯해지네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오늘 그래서 한 5분 늦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시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목요일 낮 시간에는 1교시에 말하자면 불교 입문 2권 미리 보기 수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 꿰어지는 경을 소개하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교 입문 2권 미리 보기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보님께 예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니 모든 본래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좀 바쁜 한 주입니다. 추석을 지내면서부터 전혀 새롭게 법회의 체계가 시작되었고 더구나 이전에 하지 않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이런 대답 해피스님이라는 대화의 시간까지 시작되면서 실시간 방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 주는 매일매일 바쁩니다. 자, 그래도 그 바쁜 가운데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출판 계획을 1차적으로 세웠지요. 원래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하면 탐진치와 관련한 책을 출판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탐진치에 대한 관심은 왜 생겼냐 하면 2년 전에 2018년 9월부터 12연기 특강을 했습니다. 이 12연기 특강을 하게 된 과정은 또 뭐냐 하면 이 참 올해 이야기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윤회의 진실이란 세미나를 했어요.
서울 그러니까 조계사 안에 있는 이제 조계종 총무원 건물이죠. 거기에 국제회의장을 빌려서 윤회의 진실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했는데 윤회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했지요. 그리고 2017년에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정리해 보니까 윤회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게 고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고멸이라. 그죠, 박사님? 이렇게 봐도 되죠? 당연하게 이 세미나에 의해서 대중들에게 법을 전하는 순서가 순서가 짜이는 거예요. 1번 윤회의 진실 고, 2번 깨달음 고멸 이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로는 고집.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집은 가래다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12연기라고요. 그리고 근본 교리 등 경에서는 12연기를 직접 고집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연기를 고집의 개념으로 세 번째 세미나로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에 이걸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2019년에 고집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나올 게 고멸도가 나와야죠. 고멸도는 팔정도잖아요.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중도. 요렇게 4개년 계획으로 세미나를 하려고 진행을 하던 건데 2018년 세미나를 앞두고 보통 이제 11월 말쯤 이렇게 잡아서 했으니까 9월 달부터 9, 10, 11 세 달 동안 12연기를 특강을 해가지고 그 특강에 의해서 교재가 마련되면 그 교재로 12연기 세미나를 한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12연기 특강이 시작됐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긴 거죠. 윤회라는 주제,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주제, 이거는 고와 고멸이긴 하지만 한 3개월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일이 16년, 17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12연기를 교재를 만드는 일은 3개월 갖고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연기 특강이 총 47강까지를 갔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12연기 특강을 마쳤다고요. 그러면서 그러느라고 이제 세미나는 이제 다 늦춰졌죠. 그리고 12연기 특강을 하는 가운데 당연히 12연기를 해석하려니까 탐진치라는 이 주제가 설명돼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12연기 특강 가운데에 일부 시간을 내어가지고 탐진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특강 중간에 탐진치를 내가 아는 만큼 정리해서 강의에 포함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탐진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단 세미나 일정은 일단 미룬다 하고 12연기 특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탐진치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지만 지난번 책을 만들어서 드렸던 게 그 탐진치 교재가 이렇게 6권으로 일단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6권을 이제 좀 출판용으로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1권만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제가 이 책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책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탐진치 책이 때가 되어가지고 나오게 되면 2만원 책 6권짜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원고가 마무리돼가지고, 금년 초에 탐진치라는 이 책 6권을 출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고민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이 책을 출판을 해서 세상에 드러내놓으면 이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 이 책을 출판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기로 했죠. 탐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탐진치의 토대로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래도 우리가 그간 공부를 해서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했고 삶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12연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탐진치 책을 만들기 전에 삶의 메커니즘을 먼저 출판을 해야겠다. 그래야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삶을 볼 수 있을 때 그 토대 위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공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을 먼저 출판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 삶의 메커니즘이 또 뭐냐? 아니 이게 그대로 12연기라고요? 우리가 2018년 12연기 특강 교재가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은 12연기의 그 전반부만 사실 되었고, 이 책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탐진치 책을 만들면서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 12연기,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책 자체가 이미 쉽지 않은 거죠. 저 책을 가지고 47강 해서 1년 4개월을 강의를 한 거니까 47강인가 57강인가 이건 그래 됐어요. 중간에 탐진치 맛보기도 좀 끼워 넣고 먼저 많이 그래 했죠.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을 직접 출판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직은 어렵다. 이 책보다 앞에 대중들에게 먼저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 책 앞에다가 불교 인문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에 들어오는 문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것이 뭐냐 하면 불교 인문 1권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이 일단 출판이 된 거죠. 이 책이 출판되어 가지고 이제 그저께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이제 제가 책을 읽어드리면서 조금씩 보충하는 그런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문이라 하지만 사실은 뭐 개론서도 아니고 쉬운 책이라고 접근할 것도 아니고 보통의 불교 신자 들의 신행을 이끄는 경들 444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 책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책 안에 어떤 주제, 어떤 경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화요일 날 책을 읽어드리고 보충하는 공부가 시작되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교 입문 2권 사실이라고 부제를 달았죠. 불교 입문 2권은 1권은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신행 안내서라면 이제 사실 2권은 진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불교 교리의 핵심 영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인문이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우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부처님에게로 가는 문을 지시해 주는 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 진리, 깨달음과 관련한 이 책을 이제 뭐 거의 완성이 좀 되었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달에 마무리를 지어서 출판을 하겠다 생각이었는데 이제 법원님들께서 출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를 좀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신다 하니 참 고맙습니다. 뭐 책이야 뭐 이 책이 6월에 나왔는데 이 책이 10월에 안 나오면 어때요? 몇 달 미루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의 완성도가 엄청 높아질 것이다. 고마운 일입니다.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이 불교 입문 2권 사실에 대한 이건 뭐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미리 보기 수업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예,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공부가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이다라는 거. 우리 공부의 위치를 좀 책정해 보았습니다. 1권에서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근본경전연구회의 첫 번째 출판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첫 번째 출판 계획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죠. 일단 이렇게 4단계로 첫 번째 출판 계획이 완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는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자 하는 이 불사가 1단계는 준비가 된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때 또 이름을 붙여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 책이 참 많죠. 우선 여기서도 이 고멸도 팔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 책의 과정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와야 되고 하고 보니 우리 그러니까 9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한 이어지는 가르침 이런 부분도 이 책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죠. 굉장히 정말 뭐 가르침의 핵심을 꿰는 이런 주제들이었고
또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불교 공부의 기본기, 이래서 불교를 보는 커다란 시각을 제시하는 뭐 이런 공부라든가, 뭐 수행 관계는 이제 팔정도에서 할 거고,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책들이 엄청 많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중심 주제들입니다. 뭐 그런 이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과정. 빼놓으면 안 되네. 참, 지금 우리 어제 시작한 사부니까야를 꿰며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공부도 3년 과정이 끝나면 15권짜리 한 질로 니까야의 중심을 꿰는 책이 나올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많은 책들을 출판해야 하는 이제 우리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이제 출발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 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거다 생각하고요.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이제 오늘 공부 주제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2권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자면, 제가 지난 8월달 우리 법회 한 달 쉬는 동안에 한글 문서 말고 출판이 직접 되기 위한 어도비 인디자인 문서를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익혔잖아요. 지금 거의 뭐 책을 한 80% 90%까지는 제가 인디자인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교재를 오늘 밤까지 제가 마감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인쇄소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출판할 책이 아니라 이제 우선은 이제 요런 상태로,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재본해가지고 한 30권만 재본을 좀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교재로 이 법회를 진행하고, 또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회원으로 계신 분들께도 보내드려서 법회 때 각각이 당신의 책상 앞에서 책을 보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 해드려야 할 거고, 또 뭐 몇몇 분들 이 공부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한 권씩 보내드려서 이 공부를 진행해야겠다. 그래서 한 30권을 우선 만들 거예요. 그 30권 만드는 일정을 오늘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수업을 마치고 나면 오늘 밤까지 제가 미완성이죠. 미완성으로 마무리해서 보내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우리가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책 나오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 책 안에,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요 한 페이지로 된 거 보겠습니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이 됩니다. 제1부, 제2부, 제3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3부가 시작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 입문 1권에서는 1부 들어가기 전에 그 인생항로라는 그림이 하나 제시됐었죠. 그러니까 1부 전에 그랬거든요. 요번 교재도 그렇습니다. 1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진리, 그리고 삶의 메커니즘,
이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책 전체를 압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1권에서는 4부로 구성된 책이 압축해 보면 인생항로, 그죠? 인생항로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되는 걸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부에서는 제1부, 제2부, 제3부 가는데, 제1부는 그냥 경을 6가지 소개해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책 전체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경들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6개의 경을 원전하고 저에 번역하고 함께 실어가지고 일부로 삼았어요. 그럴 때에 그 6개 경은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1장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부처님 말하는 경들이 있어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말 자체로 보면 부처님이 뭐 하셨지요? 내가 이런 내용들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 깨달음에 의해서 그러한 삶을 실현했어. 내가 한 일은 이거요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경 3가지를 제1장으로 담았는데, 요 보시면 우리 저기 같이 드린 교재 좀 상세한 차례가 있죠. 상세한 차례에 보면 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제1부 6개의 경 이렇게 나오고요. 한 장 넘겨보면 제1장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해서 1.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 해서 첫 번째 삼법인 해서 출현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 2 해서 연기 조건경을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온의 특성이라서 꽃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니카이 전체적으로 부처님이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경이 딱 3개예요. 근데 그 3개의 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경 2개는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 안음과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 이치, 이것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데, 그게 뭔가요? 하나는 삼법인이고 하나는 연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에서는 완전히 2개의 토대 위에 불교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삼법인이라는 토대, 연기라는 토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처님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세상에 왜 우리가 괴로운 것일까? 라는 이 부분을 해줄 거는 원리 이치가 삼법인이라는 것과 연기라고 하는 2가지가 있다. 내가 이거 깨닫고 실현한 거다 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사실은 불교의 토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온을 말하죠. 주목해야 돼요. 오온에 대해서 부처님 그러세요. 상한 거, 안정된 거, 변하지 않는 거, 이런 색수상행식은 없다.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이런 색수상행식은 있다 라고 말한다고.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생들이 살아가는 토대라고 사실은 세상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 뭐가 있죠? 이 세상에? 바로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물질 세상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 꽃경에서 부처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요. 세상의 법이다 이거야. 그게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거야.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중에 물질로 된 세상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하는 거죠. 색수상행식이라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이거예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세상에 있는 것은 색수상행식 5가지로 있다. 그러면 그 색수상행식이라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아닌 것도 있나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아닌 것 있을까? 다만한도 부분이 있을까? 응? 크게 얘기해 보세요. 색수상행식 아닌 것은 없죠. 세상에 다 색수상행식이.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이어지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세히 설명하잖아요. 세상이라는 개념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것이야.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 부르고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 토대가 세상인 거야. 그 세상에 있는 거는 색수상행식이요. 이게 세상의 법이요. 그리고 이 법이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한 거 이런 건 없다.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인 색수상행식은 있다 라고 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이라는 이 존재 영역에 있는 것들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색수상행식이다. 그러면 이거 말고 존재하는 거 바꿔보니 뭐지? 이거 말고 존재하는 거 없죠. 여기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한계 제약을 배제하면 되잖아. 세상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하잖아.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존재 상태를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말한다면 번뇌의 영향 밖에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하니 열반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거. 분명히 부처님은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표현의 3번째 경우로 꽃경에서 세상의 법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고 이 오온은 하여간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한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부처님은 제한적으로 말했다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마라의 영역이고 고의 영역이고 말하자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말한다고. 그 안에서 부처님 법이 완성된다 하면 곤란하죠. 부처님은 분명히 깨닫는 마지막이 뭐죠? 깨달음을 성취하는 마지막. 누진. 그치? 누진명, 누진통 이래 나오잖아. 누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밖으로 나가려면 번뇌를 부숴야 되잖아. 번뇌를 부순다라는 개념이 그거거든. 그럼 번뇌가 부서진 깨달음의 상태에 해탈된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열반이거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그죠?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은 색수생행식 오온과 세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고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향,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한 가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사실이라는 것을 좀 딱 앞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 사실이 좀 더 확장되면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가 되고 그 중에 그것이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삶의 이야기 위에 있다. 이렇게 앞에서 요약한 거잖아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개념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세 개의 경이 두 개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고 하나는 오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법이라는 요 표현.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삶의 영역이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사실은 뭐 니까야 공부를 위한 준비에 뭐 절반을 했다 해도 될 이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뭐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경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의 중요성 해서 요 세 가지를 이제 1장으로 소개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2장 6개의 경 중에 제2장은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경 이래 됐어요. 다만한도 부분이 우리가 보통 오비구란 말을 많이 하죠. 오비구. 그러니까 비구 5명이잖아. 그런데 니까야에서는 사실은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출가자 5명이 모여 있으면 뭐 오비구지 뭐.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표현을 달리해요. 그냥 5명의 비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하는 5비구라는 표현을 달리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럴 때 그 함께하는 5비구가 누군가? 박법우님, 함께하는 5비구는 누굴까 그러면? 교진녀? 그래, 뭐 약간 교진녀 등. 그러니까 아니 뭐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잖아. 부처님이 고행할 때 고행하는 부처님이 이야 저 젊은이가 그 고행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깨달을 것이야 해가지고 이 젊은이가 깨달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행하는 부처님이 곁에 있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그 고행의 끝에 가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요? 고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찾아낸 길이 뭐냐 하면 초선으로 가는 어릴 적 기억.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럴 때 부처님은 또 한 번 고민을 하죠. 그때까지 인도 사회에서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 완전한 행복 이거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이 그 괴로움의 과정의 가장 강력한 고행을 이게 보통 경에서 고행이라고 언급되는 거하고 부처님이 그 수행 과정에서 깨닫기 이전에 고행하는 거가 용어가 달라. 사실은 니까야에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고행자 이 단어하고
부처님이 그 기간 동안에 행한 거는 독학가라 뭐 이랬던가 해가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했다. 표현이 달라. 근데 어쨌든 이제 괴로움 과정의 끝에 행복이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뭐 그게 아마도 인도 사회의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길을 찾았는데 초선으로 연결되어가는 이 과정이 깨달음의 길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고민이 생기잖아. 행복은 괴로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길 자체가 행복이요. 초선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초선이 성취된 이 과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오지만 그 산매 가는 길 이런 부분도 나오고 특히 그 개발된 느낌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을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법인 하나를 해석하는 데에 80페이지 정도가 지금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고? 뭐 이제 그래 되니까 부처님이 고민을 했죠. 그 고민 끝에 행복이라고 해서 똑같은 행복이 아니다. 똑같은 행복이 아니다. 부작용을 가져오는 행복이라면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깨달음의 길로서 발견한 이 삼매 선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복은 부작용이 있는 행복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길을 바꿨기 때문에 몸이 받쳐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욕하고 우유죽을 얻어 먹고 이래 이제 그 보리수 밑에 앉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고행하던 수행자를 보고는 저 젊은이가 깨달아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요? 라고 기대했던 5명의 수행자가 그죠? 타락했다 저자는 이래고 떠나가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누구한테 최초로 법을 설할까? 이랬을 때 뭐 과정이 있지만 그 5명의 수행자에게 법을 설해야겠다 라고 선택을 하고 이제 보리수 밑에서 녹야원까지 부처님 걸어가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알잖아. 바로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이 5명의 수행자만을 특정지어서 말하는 용어가 제가 번역을 고려했죠. 함께하는 5 비구 이렇게 되거든요. 이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어. 다만한도 부부님 아무래도 안 그럴까요? 부처님이 녹야원까지 가가지고 녹야원에서 이 함께하는 5 비구들을 만나가지고 법을 설하잖아. 그렇게 설해진 최초의 경이 뭐죠? 사실은 이제 정확한 경 이름은 초자는 없어. 그냥 전법륜경이야. 법륜을 굴렸다. 의미가 거기 있는 거요. 이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부처님이 최초로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최초의 설법을 한다고. 전법륜경이라고. 그 전법륜경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5명이 예류도 그거는 조금 애매해.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 말하는 거지. 이제 예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요 책의 시작 부분에서 차세설법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법안이 생겼다라는 거하고 법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이 구분해서 쓰거든. 법안을 얻었다라고 나타나는 경들은 이제 예류자가 된 거야. 근데 법안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요 자리는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예. 뭐 예류도라고. 예류도? 근데 예류도라고 말할래도 이미 성자의 반열에 들어선 거잖아. 근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데, 다만 그 저는 이제 그 책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교진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함께하는 5비구가 법안이 생기는 거야. 물론 이제 경에서는 교진녀 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제 따라서 다 열렸다고 봐야지. 한 사람 교진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법안이 생긴 거는 부처님이 진짜 스승이구나. 부처님이 정말로 깨달은 그분이구나. 부처님을 따라가면 나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확고하게 공부의 틀을 세우고 공부에 분명하게 들어서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자라나는 법들 뭐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 사무다야 자라난다고 번역하잖아요. 자라나는 법들은 어떤 것이든지 소멸하는 법이다. 이게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삶, 그 세상에 있는 색수상 행식 오온 그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건데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를 해보니까 전법륜경 법의 바퀴가 굴러서 보니까 그렇구나.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부처님을 따라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러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긴 공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그 자리를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멸하는 법이다라는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일단은 예류관은 법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뒷부분이고 요 자리를 보통은 이제 예류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애매해요. 그 정도 어쨌든 예류도만 해도 이미 성자의 반열에 오른 건데 경의 입장은 이런 믿음이 생겼다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걸로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연구가 필요해. 어쨌든 이제 이 함께하는 5비구가 바로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잖아.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경이 또 하나가 있어. 뭘까요? 뭘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부처님이 함께하는 5비구를 찾아가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려가지고 이들에게 법안이 생기게 했다고. 이 5명이 함께하는 비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 나도 번뇌의 영향 밖으로 나가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 그거잖아. 전법륜경에서 성과는 요거라고. 그럼 거기에서 끝날 수 없잖아. 우리가 알기로도 5명의 비구가 다 아라한이 되어서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생겨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이 함께하는 5비구를 아라한을 실현시키는 데까지를 이끌어야 되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저기 사람들에 따라서는 불교가 부처님 부처로서 45년을 살잖아요. 그죠?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아 부처가 되고 80에 돌아가시니까 45년을 부처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부처님이 처음에 초기에 설한 법들은 다 그러하지 않아.
45년의 과정을 설법을 강의를 해나가는 가운데에 완전한 교수법들이 생겨나면서 뭐 후대로 가면서 완성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학자들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거, 함께하는 5비구를 상대로 부처님이 설한 법의 선은 첫 번째 경에서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들고, 두 번째 경에서 이들이 아라한을 성취한다고. 이들이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경이 뭐예요? 무아상경이잖아. 이 무아상경에서 색수상행식 5호는 달리 말하면 열반이라는 번뇌의 영향 밖에 있는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거, 이것들은 무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무아인 색수상행식이 무상이냐 상이냐, 무상하냐 상하냐? 무상합니다. 그래, 잘 봤다. 그렇다면 이 무상한 것인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면 타당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삼맛받냐,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여실직연하라고 알려준다고. 그리고 사실은 무아상경의 끝은 이런 무상고 무아에 대한 여실직연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 이렇게 바르게 보는 제자들은 어쩐다고?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직연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5비구를 말하자면 45년 부처로서의 삶 중에 첫 번째 자리에서 5명, 그러니까 함께하는 5비구를 아라한으로 만든다고 부처님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일이 뭐예요? 많은 제자들을 아라한으로 만든 그 일을 했다고.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뒤에 가면서부터 이렇게 보는 것이 곤란하다고. 부처님은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이거든요. 그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깨달음 위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기 때문에 처음 설한 설법에서도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완전한 법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보면 대상들이 달라지면서 대상들한테 필요한 관점으로 법이 설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런 말은 없어. 그죠?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지 이게 그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경 해서 제2장, 그리고 제3장이 방금 말씀드린 꽃경이 아니죠. 꽃경은 저기 제1장에 있는 거고, 제3장에서는 요거 이제 마지막에 제가 키워놓는데, 이런 그 삼법인과 연기라는 사실이 확장되면서 진리, 사성제로 가잖아요. 사성제를 정의하는 경이 있을까? 사성제를 정의하는 경이 있다면 그래도 이 책에서는 그 경은 보여드리고 가야겠죠. 박법우님, 사성제를 정의하는 경이 있을까? 진리의 분석경. 그죠? 우리가 어제도 이제 수업에서 그 분석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분석품에 속해 있는 거 맞지만일까요? 분석품에 속한 경 중에 139번 141번 경인가 진리의 분석경이 있다고. 이 진리의 분석경이 뭐냐 하면 바로 사성제를 분석해주는 경이라고. 우리가 뭐 다양한 경들을 통해서 사성제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성제를 원형 그대로 설하는 경은 기본적으로 진리의 분석경이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대념적역의 법념처에서, 대념적역 법념처 5가지 주제죠. 그 중에 마지막 주제가 사성제라고.
물론 진리의 분석경에서 사성제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설명되는 거 하고 대념적용의 법념처에서 사성제를 수행의 관점 어떻게 관찰해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그래도 사성제를 완전한 형태로 설하는 경은 진리의 분석경 대념적용은 두 개가 있죠. 디가니까야 22번하고 마지막니까야 10번. 그게 PTS 본으로 보면 디가니까야 22번 대념적용은 사성제를 완전하게 대념적용이 법념처에서 사성제를 완전히 설명해. 그런데 마지막니까야 10번 염처경에서는 그냥 사성제가 5번째 관찰 주제로 나오지 상세히 설하는 부분이 빠져. 근데 그거는 PTS야. 우리가 기준하는 그 6차 결집본에서는 경전 이름 자체가 마지막니까야 10번 경도 마하사띠바타나 스탕 대념처 경이고 내용까지도 디가니까야 22번 경하고 똑같아. 그래서 대념처 경이야. 그러니까 염저경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1부 6개의 경이 1장, 2장, 3장 되면서 3장에다가는 진리의 분석경 하나를 넣어줬어요. 이래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교인문 2권을 포괄적으로 보아내기 위한 공부의 일단 밑바탕은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실 진리 삶의 메커니즘에다가 제1부에서 경 6개를 직접 보여드리는 어찌 보면 뭐 이 경만 해도 페이지가 한 80페이지, 70페이지, 80페이지 되니까 뭐 앞에 그냥 페이지만 채우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경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원전하고 저의 번역하고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2부에서는 사실해서 삼법인과 연기를 이 보시면 제2부 사실이 101쪽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제3부 나 그리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 231쪽이야. 그러니까 여기 삼법인과 연기를 가지고 130쪽의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분량이거든요. 그만큼 삼법인을 상세히 설하고 아마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의 삼법인은 이런 것이요 라고 접근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넓어진 상세한 아마 삼법인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는 나중에 제3권 삶의 메커니즘에서 상세히 나오니까 여기서 연기는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빠띠자 사무빠다라는 연기라는 요 말의 용례를 우리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연기를 개념으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연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3부가 나 그리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3부의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것 때문에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12연기인가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 그리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랬는데 요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주셔요. 그래서 요 3부를 포괄하는 제목을 더 멋진 제목이 찾아지면 좋겠어요. 제3부 나 그리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은 제1장은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그 뭐 한 50페이지 분량 가지고 원래 이 저기
12연기 특강에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아주 많이 그러니까 보완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잘 설명하고 있고요. 제2장은 나 그리고 삶의 현장 이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면 3, 4와 합촉해서 수까지 가는 요 자리를 말하는 거죠. 6 내입처 외입처 12연기가 말하는 6입에 대한 정확함 상세함 그 부분인데 어찌 보면 제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정말 그 서술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여기 같아요. 나 그리고 삶의 현장. 여기서 아주 제가 특별한 표현을 하나 한 게 식과 명색하고 유깁촉수하고의 동치관계 이런 표현을 이제 썼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서술하는 과정이 하여간 가장 힘들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오해가 많은 곳이야.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부에서 유신과 오온 그리고 식과 명색에서 이건 뭔가요? 유신도 오온도 식과 명색도 다 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비중 있는 게 유신 설명했고 오온 설명했고 했는데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1식,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2 심의식 해서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경쟁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측면으로 식에 대한 이해. 식은 이런 것이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은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제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주제가 332에서 388까지니까 56페이지나 가요. 식이라고 대표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56페이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그래도 잘 설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식과 명색이 있는데 식과 명색에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문제 이 부분 봐야 되죠. 그것까지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 제4장에서 삶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책은 세 번째 책인 삶의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자, 시간이 5분을 넘겼네. 5분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5분을 넘겼네. 요렇게 구성된 불교 입문 2권에 대한 미리 보기 과정 오늘 시작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이런 책이 나올 거니까 그 책을 보아가면서 정말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법우님들께서 이 미리 보기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좀 주셔가지고 책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실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대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부분. 나는 누구고 세상은 누구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현장은 이러하다 라는 부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분 쉬었다가 4시부터 두 번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제 꽤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수업 시간은 그런데 할 말 없으면 앉아서 차 마시다가 우리 대화하는 걸로 해도 되고 어쨌든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쳤습니다.